독서 활동으로서 글쓰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활동. 이 말은 제가 100%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원래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활동이다라는 책에 관한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책이 그렇다면, 독서 활동이 그렇다면 독서 후에 하는, 독서하고 나서 글쓰기까지 하는 활동은 그냥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고급스러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 이런 광고 카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흐름은 이래요. 줄이고, 잊고, 고치고, 늘리고. 그래서 이 사회에 걸친 수업을 마친 분들은 독서와 창작 세미나 혹은 독서와 책 읽고 글쓰기 모임 등등 본인들 취향에 어울리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대신 그 안에 주의할 것들을 서로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위험하지 않게 도토리 키재기가 되지 않게 창의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이 특강의 이렇게 개설 취지입니다. 네, 이런 원리예요. 네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와 창작 모임을 결성한다. 네 가지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줄이기가 첫날입니다. 줄이기는 뭐 흔하게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독서 행위 중에서 밑줄을 긋거나 또 필요한 부분,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하거나 또 느낌을 짧게 적는 단상이라고 하죠. 또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다이제스트,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해요. 읽기, 이어쓰기. 자기 문체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이 평소에 쓰는 그 문체로요. 작가의 문체를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이어쓰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죠. 고치기, 고쳐쓰기. 이 프로젝트, 이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그 지침서들, 글쓰기 지침서들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흔히 고등학교, 중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독서 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삼다. 삼다라고 해서 글을 잘 쓰기 위한 그 비결을 삼다로 지금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고도 틀려요. 많이 제가 이제 한 학생들을 20년 가까이 가르쳤고 그 중에서 15년은 특히 입시생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글이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삼다를 하니까 대학은 무사히 가는지 몰라도 저는 그 친구들 보면서 고민에 빠졌죠.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찾아낸 것이 고치는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글쓰기 연습부스다 2008년에 한번 그 내용을 에세이를 발표했었고요. 낙서부터 퇴고까지는 이 고치는 거에 중심으로 심화되고 다양한 그 아이템이 책 전반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읽은 것을 텍스트를 춘봉하는 사람 늘지 않는다. 자기가 쓴 것을 과거의 습관을 퇴고를 거쳐서 고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인드, 생각을 고칠 줄 모르는 사람 글이 늘지 않는다. 네, 이 정도만 설명해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역시 교실에서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늘리기. 늘리기는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네, 글 쓰는 힘, 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힘이 좀 붙어야지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과정에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장면을 보태는 거. 배경을 보태기도 하고 캐릭터를 보태기도 하고 서브 에피소드를 보태기도 하고 많겠죠. 또 한 문장 혹은 한 단락을 확장시키는 것, 또
확장시켜서 아예 독립된 작품으로까지 만드는 거. 굉장한,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한 줄짜리가 예, 대화 드라마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보통 시는 짧죠, 대체로. 그럼 그 짧은 시를 산문으로 바꾸는 것. 꽁트를 단편으로, 단편을 장편으로 바꾸는 것 등등등이 이제 밀리기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방향이 이제 독서 후 활동으로서 글쓰기의 방향이고요.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전국에 독서와 창작 모임이 많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지만 변형은 무궁무진하고 바둑 같죠. 하지만 굉장히 즐겁고 창의적이니까 그런 독서 글쓰기 모임을 생각하는 거고요.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유용선입니다. 1967년에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대학교 올라왔어요. 특이하게. 특이할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국문과나 문창과나 이런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인들이. 데뷔는 청년기 때 뭐 특별한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이런 시도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등단 조건이 이렇게 뭐 두 번째 시집 뭐 이렇게 뭐 문인협회 가입 조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번째 시집 발간을 했던 그 해 그 책을 등단 연도로 설정을 하고요. 문예지에 발표한 거는 이제 94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수상은 2005년도에 시와창작문학상 제1회를 걔한테 물린 적이 있다라는 시집 원고 전체를 통해서 수상을 한 적이 있고요. 주요 경력은 2000년 5월부터 독서학교라는 출판사 겸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로 있습니다. 저서로는 글쓰기는 스포츠다 2008년, 낙서부터 태국까지 2014년, 그리고 최근에 2018년, 또 시집으로는 걔한테 물린 적이 있다, 다시 읽는 연습, 걷는 연습, 웃으라 하시기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웃으라 하시기에는 POD 형태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POD가 Publish on Demand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그때 제작이 들어가요. 그런 방식이에요. 제가 당시 때 POD 출판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해보느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서점,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간하고 싶긴 한데 좀 타이밍을 놓쳤나? 하여튼간에 모르겠습니다. 이 시집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요. 뭐 페이스북도 하고요, 블로그도 하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penguide@gmail.com입니다. 예, 공개되어 있는 제 번호는 338-4338입니다.